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급식소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내 똥 같은 대본을 너희들에게 던지겠다. 똥이나 받아라고 던졌어요.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네, 드라마 작가의 꿈을 꾸면서도 정체성을 어쨌든 교양 작가에 두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양 작가로 일하다가 작년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쓴 이신화라고 합니다. 스토브리그를 쓰기 시작한 건 2015년 겨울쯤에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놉시스 공모전 같은 데서 당선이 돼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10개 팀이 경쟁을 하는데 제가 6등을 한 거예요. 다른 아이템으로 쓰다가 그게 6등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템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꾼 게 스토브리그였고요. 그러다가 그 스토브리그는 이제 그 10개 팀 경쟁에서는 이제 잘 되진 않았고 그 후로 저 혼자 개발을 열심히 해서 MBC 고요. 교양 작가로 일을 하셨을 때의 경험이 예. 드라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저는 시작은 EBS 다큐에서 시작을 했고요. 완전히 시작을 OBS 휴먼 다큐도 한번 했었고요. EBS에서 제가 그래도 입봉을 했던 프로그램이 지식채널 2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요. 저희 정체성이 교양 작가 출신이라는 거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도 교양 프로에 시사 교양 프로에 가졌던 애정이 저도 있고 제가 즐겨보는 프로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은 사실 되게 이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지식채널 일을 하면서 만났던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제의식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배워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평가를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조금은 주제의식 같은 거에도 신경을 쓰는 작가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실용적으로는 취재를 해본 경험 같은 것들이 그런 초기 취재의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과 이걸 적용하는 그 과정, 이 취재처를 알아내는 그 과정이나 취재처를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연락을 성사시키는 과정과 그들에게서 이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얻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저는 교양 작가의 경험에 엄청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브리그 때 보조 작가분도 저는 교양 작가 경험이 있는 분을 같이 일을 했었고 이번에 뽑게 될 때도 저는 아마 그 부분을 좀 우선을 할 것 같아요. 네, 취재를 잘 하고 또 그걸 정리를 잘해서 전달되더라고요. 전업을 좀 마음먹게 된 계기. 근데 저한테는 사실 전업이라기보다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교양 작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드라마 보조 작가도 했다가 다시 교양 작가 일도 하면서 길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 쓰는 일을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쓰는 일 중에서 직업을 찾고 싶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영향을 줬던 MBC에서 했던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이들 약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 삼박자가 맞는 직업이 전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지망을 했습니다. 야구라는 소재는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였고요. 프런트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야구장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야구장의 일에 대해서는 적당히 알고 있고 프런트 이야기는 가끔 거기로 새어나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저희 멘토님한테 아이템을 한 4개 정도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만화 10줄을 넘기지 않는 단편적인 아이디어 그냥 로그라인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프런트들의 이야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멘토님이 공감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서 좀 용기를 얻고 막연하게 시작을 했죠. 과정을 다 돌이켜보면 우선 되게 초기에는 그 멘토님이 계셨고요. MBC에서 이제 드라마 국장까지 하셨던 이은규 PD님이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수업해 주셨던 내용이 되게 바탕이 된 것도 있었어요. 스포츠 드라마는 잘 될 수 없는 게 스포츠 자체가 각본 없는 드라마인데 이 각본이 있는 드라마가 이제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동작의 구현 같은 것들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은 배우들이 한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같은 것들도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가서 결국 스토브리그에 대한 생각들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본 쓰시면서는 좀 대박 날 거다라는 생각도 아니요 그냥 일부를 완전 초고를 썼을 때 그 마지막 엔딩 레이션까지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쓰다가 일부 엔딩을 딱 쓰고 말이 되겠네
라고는 했고요. 2부는 조금 뿌듯했어요. 2부 엔딩을 쓰고 나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좋아질 때 뿌듯한 건 있었는데 절대로 지금의 시청률과 반응은 정말 아무도 예상을 감독님도 저도 뭐 다른 모든 분들이 거의 예상을 못했을 때는 남궁민 배우님만 거의 이 정도를 예상을 유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베테랑이고 주인공도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잘 하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아니까 남궁민 배우님의 목표치와 기대치가 그래도 제일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청률 1회 방송이 저는 만족스럽게 봤거든요. 근데 시청률을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새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잠들어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쓱 봤는데 거기에 축하라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쎄하더라고요. 예감이 딱 왔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깨지 못한 금토 드라마 최저 시청률 기록을 그날 세웠더라고요. 뭐 잘 될 거야 하던 분들의 연락이 딱 이제 이분들이 뭐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할 말이 없으니까 되게 저는 그냥 아이고 창피하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통합 4.4도 이제 첫 회 시청률 기록으로는 최저예요. 금토 드라마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아요. 예, 저희가 굉장히 클리셰와 되게 거리가 먼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나올 거를 상상을 전혀 못했어요. 뭔가 뭐 스토브리그는 어떻다라는 어떤 평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 기존의 문법 클리셰를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어요. 사실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비튼다라는 건 이걸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만 비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비틀었다기보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쓰는 자체가 16부에 한 줄기를 쓰는 것보다 어쨌든 시츄에이션 형식으로 한 회씩의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전체 줄거리를 이어주는 게 있다면 나한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방식에서 스토브리그의 이야기와 시츄에이션 방식의 구성이 나온 것도 분명히 있고요. 시청자들을 이렇게 좀 속이면서 결국은 기분 좋은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는 식의 고민만 했었고요. 조금 이 클리셰는 탈피하고 싶다라고 의도했었던 거 딱 하나 생각나는 거는 마케팅 팀장님이 이제 40대 여성 팀장님이거든요. 근데 워킹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배우 본인도 그렇게 좀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워킹맘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좀 그런 쪽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의도했던 비틀기는 생각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 세팅은 다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이제 신인 작가한테 전적인 권한은 당연히 주어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감독님이 좀 우선권을 갖는 게 맞고요. 저는 감독님이 제 의견을 많이 중시해 들어주셔서 제 의견이 반영돼서 캐스팅된 배우분들도 계시고 방송사 측의 의견에 의해서 된 분도 계시고 한데 다 저희는 급히 캐스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른 것처럼 안 유명하시던 분들은 숨은 고수였고 이름값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되게 저로서는 엄청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아예 모르는 듣보잡이 쓴 드라마인데 그냥 재밌게 봐주시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검색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나오는 저희 소소한 흔적들을 막 찾아서 올리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무서운 것도 좀 여전히 있어요. 사실 막 인스타 계정도 해킹을 당하고 근데 그거 그냥 해킹 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계정과 스토브리그 작가로서 소통하려고 만든 계정에 연달아 두 개가 해킹을 당하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초반에 방송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압박 때문에 제가 이제 덜컥 겁이 났는지 이후에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를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배우님들이 제가 막 촬영하는 날 갔더니 이제 서로 얼굴을 많이 본 사이가 아니니까 작가님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진을 배우님들이 줄 서서 찍어주신 거예요. 너무 민망하게. 그래서 그렇게 사진 찍고 나서 제가 또 주제 넘게 지가 뭐라고 부탁드릴 게 있다 인스타에 올리지 말아주시라 제가 연예인들한테 제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조한선 배우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방연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당연히 이제 뭐 외모로 강점이 있는 사람 아니나 너무나 심하게 사진이 처참하게 나와서 제가 그때 생각이 한 게 이렇게 알려질 바에는 잘난 거 없는 얼굴이라도 그냥
저만큼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걸 차라리 보여준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때 원래 잡힌 인터뷰 중에 다 모자이크 아니라 다 CG 처리를 하기로 약속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전화해서 CG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조한 선배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평생을 잘생겼으니 모르는 거라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수입이 얼마나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서 가지고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좀 다른 작가님들 또한 피해가 드는 그냥 몇 배 된 것 같고요.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신인 작가들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많이 받은 축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다른 작가님들이 얼마 받은지 몰라도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만족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달라진 건 또 별로 없어요. 중고차를 한 대 샀고요. 근데 옷은 사실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제가 발을 딱 내딛자마자 양말이 젖는 거예요. 신발이 구멍이 난 거죠. 스토브리가 끝난 다음인데 그래서 혼자 방송이 끝나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이 이렇게 나는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사실 그렇게 새로운 방법은 없고요. 저는 그냥 별개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양 작가와 예능 작가, 라디오 작가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단계를 잘 밟아가면서 결국은 메인 작가가 되는 과정이 있다면 드라마 작가는 보조 작가를 몇십 년을 해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 작가를 단 한 번 하지 않아도 되는 빅점프를 한 번의 빅점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준비가 사실은 제일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공모 준비를 할 만큼 어떤 실력이나 기본을 쌓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원을 다니는 게 방송 작가 협회 교육원을 다니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좀 배우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스터디를 하고 또 습작을 하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게 그 계기가 열린 거죠. 공모전에 꼭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공모전에 냈을 때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희 작품을 좋게 봤지만 최종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혹은 최종심에 가지 못해도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꼭 당선보다 무조건 안 좋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게 결국 방송까지 가는 그 힘든 과정에서는 나는 반드시 이걸 하고 말 거야 라는 미친 열정의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거 괜찮던데 정도의 여러 명보다는 이거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방송국의 직원, 감독이 중요해요. 병행을 하는 시기도 잠깐은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교양 작가로 연차를 이렇게 충실하게 쌓지 못하고 듬성듬성 있어요. 보조 작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드라마 쪽에 다른 커리어를 준비하느라고 뭔가 이제 교양 작가도 안 하고 프리뷰 알바만 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프리뷰 얼마나 하셨다고요? 프리뷰 알바 엄청 많이 했어요.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할 때는 거기 막내 작가였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교육원을 다니고 이러는 게 좀 민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교육원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만두고 그 5시에 퇴근을 시켜주는 급식소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거긴 5시에 끝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원 수업이 없는 날은 급식소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으니까 그때 MBC PD수첩 프리뷰를 많이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사실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에만 매달렸는데 조금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냥 같이 공부하던 분들보다 정말 더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가 조금 더 절박함이나 열정이 있었나 봐요. 뭐 교육원에서 칭찬을 한번 듣는다거나 보조 작가로 뽑힌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단막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다거나 제가 뭔가 마음이 약해질 만한 무렵에 꼭 계속 붙잡아 주듯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저를 잡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성과 없이 저만큼 긴 시간을 공부하는 분들의 의지가 훨씬 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성과 없었으면 그래도 적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과 이제 연계돼서 같이 들어온 질문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해소법이 사실은 딱히 없어서 그냥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간혹 게임을 하는 정도로 조금 그게 풀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며칠 전까지도 사실은 그런 거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거를 이 드라마를 하고 나서 처음 느꼈어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저희 그 마인드를 뭐 제가 이번 작품도 또 잘 돼서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식의 꿈은 오히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건강히 은퇴하자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고요. 제가 정한 원칙이지만 그게 잘 지켜지진 않지만 막혔을 때는 어쨌든 최선의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떻게든 이걸 완성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자. 그리고 무조건 제가 쓴 그대로 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단은 대충 그리는 그림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고 해서 제가 어디 강연에서 했던 표현은 그분들은 잘못이 없으나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만 고생을 하는 것이야 라는 불합리한 불만을 혼자 이렇게 품으면서 똥을 투척한다라는 마음으로 내 똥 같은 대본을 너희들에게 던지겠다. 나만 혼자 이걸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쓴 적도 있어요. 몇 번, 한두 번. 그런 다음에 똥이나 받아라고 던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할 때 이제 쫄아가지고 아유 엄청 욕을 먹겠지. 이게 대본이냐 이런 욕을 먹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했던 얘기 봤는데 이런 건 좋은데요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초고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완성해서 던지고 얘기 듣고 다듬으면 어느 순간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하는 정도의 결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스토브리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단막극 대본을 쓸 때도 제가 심취해서 쓰면은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되게 자주 떠올라요. 그럴 때 제가 그거에만 몰두해 있을 때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자주 그냥 친구랑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잠깐만 하면서 그 관련 메모를 할 때도 있고요. 가장 주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팀원들, 기획 PD님들, 제작사 대표님일 수도 있고 연출하는 감독님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더해지는 거죠. 사실 주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겠죠. 교양 대본이랑 드라마 대본이 어떻게 다르냐. 모든 작가에겐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어지면 S급 대본을 낼 수 있는데 결국 그걸 못 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에 맞춰서 내는데 B급 대본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거는 이제 교양도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시사 교양 프로그램끼리도 대본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지식 채널도 해보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해보고 휴먼 다큐는 이제 보조 작가를 해보고 이랬었는데 너무 이 프로그램들끼리도 다른 만큼 또 정말 드라마는 확연히 더 다르긴 달라요. 그냥 실용적으로 얘기하면 교양 때는 그림을 되게 고민을 내가 쓴 이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이 자막에 맞는 그림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는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했다면 드라마는 그런 고민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허접하게 보이든 CG로 어떻게든 해줄 것이고 배우들이 그냥 써있는 그대로 어쨌든 연기를 다 해줄 것이고 그런 식의 고민은 하지 않고 이 규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대본에는 좀 많은 사람의 운명이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어렵게 얻은 조단역 배우들에게도 이 캐릭터가 좀 어느 정도 흥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 주연 배우들 또한 마찬가지로 초조한 게 이분들은 본인들의 위치가 정말 한 작품으로도 정말 확확 바뀐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여기 걸려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신인일 때는 또 최종 대본의 방향에 대한 결정권이 그냥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온전히 제 마음대로 다 쓸 테니까 따라오세요가 될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저희 기본적 마인드는 어쨌든 내가 재밌게 써서 보여주면 설득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랑 의견이 크게 다를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설득 못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당신 방향이 틀렸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충 썼을 때는 그 사람들도 그걸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 수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그냥 글만 잘 쓰는 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정말 잘 쓰더라도 되게 많은 또 처세가 또 필요하고 많은 양보와 타협과 또 고집, 어떤 부분에서는 고집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되는 선택지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잘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드라마 한번
해볼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쪽인지. 그냥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을까 싶게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나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상 못한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스쳐가신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 확률의 문제죠. 그러니까 몇 년을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말리고 싶고요. 그거 돈도 많이 벌고 배우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직업이잖아라는 정도의 마음으로는 사실은 헛고생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나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라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 나 배우 누구 만날 거야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셔도 좋은데 그 열망이 정말 강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긴 기간을 교양 작가님들이나 라디오 작가님들, 예능 작가님들은 어쨌든 그 메인 작가 그리고 정말 인정받는 메인 작가의 꿈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계단을 밟으면서 계속 보수가 있잖아요. 그 보수가 차근차근 오르잖아요. 이제 큰 보수가 아니더라도. 근데 드라마 작가는 보조 작가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공백이 생기고요. 보조 작가를 정말 공백 없이 한다고 한들 그 박봉에 자기 글을 쓰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디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본인의 열망이 엄청 강하며 재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진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 모두가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의지는 이제 제가 가지고는 있고요. 그냥 메모도 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준비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저도 시도를 해볼 텐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씩은 체크를 하긴 해요. 이제 방송국 사정도 있고 감독님도 같이 하고 싶은 감독님인데 이 감독님의 사정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각자 다른 소속들이잖아요. 전부 다가 배우분들도 이분들이 다 참여를 의욕들은 그렇게들 보여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난 그래도 안 할 거야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1단계인 저희 의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준비가 되면 추진을 해봐야죠. 제가 이제 시사교양 출신의 작가라는 게 제가 그걸 하면서 저는 배웠다는 게 작품의 주제의식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나 그것을 이제 심도 있게 담기 위해서 취재로 다가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은 그냥 막연한 욕심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좋은 성과를 당연히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님 또한 이제 드라마 쪽에 정성주 작가님 또한 시사 다큐 쪽의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쓰는 건 사실은 스킬을 배우는 건 저는 진짜 좀 금방이라고 보거든요. 그 스킬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시사교양 작가님들은 이제 그 업에서 쌓은 본인들의 이제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좋은 필터를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은 해요.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쓰는데 쓰여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이제 사실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좋은 작품을 쓰고 더 아는 것이 많고 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는 늘 시사, 교양, 다큐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즐겨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든 사실은 이제 그만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그게 굉장히 속상하고 제가 드라마 작가의 꿈을 꾸면서도 정체성을 어쨌든 교양 작가에 두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에 지치지 않고 이제 어떤 길을 가시든 좀 이제 멋있는 것을 안에 쌓은 작가님들답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